범인을 잡으려면 일단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 전직 형사의 맨몸 액션부터 마트 사장의 위장 잠입 작전까지 이번 5화는 그야말로 준벤져스 전투 모드 온입니다. 납치 사건, 위장 잠입, 경비원 갑질, 그리고 다시 등장한 리본맨. 단 60분에 압축된 역대급 몰입도.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볼게요. 납치된 알바생 해정, 구출 작전 시작. 편의점 사장의 집에서 여기 사람이 감금돼 있어. 이 신호 하나로 준벤져스는 즉각 작전 개시. 1차 정찰 미리와 지연이 편의점으로 가서 사장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2차 침투 마트 배달을 빌미로 지연이 집안에 진입. 지연은 수상한 방 앞에서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숨어 시간을 끌며 그 사이 미리와 경자가 사장을 밖으로 유인합니다. 이후 혜정을 발견한 미리. 경자는 도망치는 범인을 끝까지 쫓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지는 맨몸 액션. 흉기를 든 범인을 정형주의 호쾌한 액션으로 제압하는 장면은 단연 이번 회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마침 등장한 노강씨까지 함께하며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됩니다. 한 명은 침투하고 한 명은 위장하고 한 명은 육탄전. 4인 사색 완벽한 팀플레이에 시청자 모두가 박수갈채.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건이 해결되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또다시 등장한 검은 후드티. 902호 윤주의 집에 누군가 침입. 그리고 욕실엔 피로 물든 윤주의 모습. 리본맨 돌아온 건가요? 이번엔 진짜 살인사건이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흡사, 예전 엄지은 사건을 연상시키는 범행 방식. 미리는 잊고 싶었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 한마디에 미리가 겪었던 22년 전 트라우마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다시 나타난 쥐방울, 일상에 스며든 공포. 편의점 알바생 혜정이 구조되고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던 순간 광선주공 아파트에 또 다른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40분. 공미리는 창밖을 보다 이상한 기척을 느낍니다. 복도, 계단, 그리고 CCTV 사각지대를 배회하는 수상한 검은 후드티. 몸집은 왜소하지만 움직임은 날렵하고 주변을 잡고 두리번거립니다. 또야, 또 나타났어. 공미리는 바로 카메라를 들고 경자에게 연락합니다. 카메라 줌으로 포착한 인물은 놀랍게도 신입 경비원 김광규. 설마 쟤였어? 미리는 쥐방울 사건의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그 역시 작고 검은 후드를 쓰고 있었고 여성들만 노려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902호 강윤주의 집에서 비명이 울리고 이후 욕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피부가 창백한 채로 눈을 감은 채 의식 없는 상태. 욕실의 타일 바닥에 번져있는 핏자국. 시청자 입장에선 분명합니다. 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시 리본맨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시점에서 드라마는 사회적 불안을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아파트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누가 범인일지 알 수 없다는 모호함. 바로 옆집, 바로 위층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공포. 공미리의 말이 인상 깊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얼굴일까봐 무서운 거예요. 공미리의 위장 잠입, 헬스장 속 감춰진 진실. 한편 공미리의 감은 또 하나의 진실을 향합니다. 바로 남편 정상훈이 근무하는 헬스장. 미리는 뭔가 낌새를 느낍니다. 남편이 자꾸 전화를 회피하고 늦게 들어오고 말끝을 흐리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날아온 수상한 메시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미소가 참 예쁘시네요.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선글라스에 머플러, 무채색 후드까지 쓰고 헬스장에 위장 잠입하는 미리. 거울, 창문, 탈의실, 트레이너실까지 촘촘하게 카메라에 담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사실 미리의 시선은 날카롭습니다. 특정 여성 회원에게만 친절한 남편의 태도. 트레이닝해주며 회원들을 터치하는 모습에 화가 치미는데 그 표정은 익숙함, 그리고 약간의 당황. 미리는 숨을 참으며 문 뒤에서 지켜봅니다. 내가 뭘 본 거지? 배신감, 화남, 두려움이 섞인 복합적인 혼란. 이후 장면에서 남편의 진짜 정체에 대한 힌트가 던져지며 내부 인물도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미스터리 장치가 등장합니다. 갑질의 민낯, 정비원 김현덕과 신입 광규의 과거.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뼈 때리는 현실은 바로 경비원 김현덕과 동대표 변학도의 갑질 장면입니다. 변학도는 김현덕에게 무리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높은 계단 위 간판을 혼자 달라고 하거나 무거운 쓰레기통을 혼자 옮기라고 하고
택배 물량을 자기 집 앞에 두고 오라는 명령까지 하며 이제는 집 화장실 청소까지 나가면서 무거운 쇼파를 버리라는 말까지 합니다. 결국 김현덕은 계단에서 추락까지 하고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런데 변학도의 태도, 내가 시켰다고 누가 봤나?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고. 치료비 조금 넣었으니까 받고. 김현덕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을의 현실은 피해자가 말조차 못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때 병문안을 온 신입 경비원 김광규. 두 사람의 대화에서 과거의 사제지간 관계가 밝혀집니다. 광규가 퇴학 위기에 처했던 시절 현덕은 그를 대신해 무릎을 꿇고 학교를 떠났던 것. 그때 전 선생님이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선생님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제가 지킬게요. 이 장면은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명장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면 과거에 우리를 도왔던 누군가에게 갚을 수도 있어요. 시청자들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입니다. 소희의 진짜 정체 워킹맘의 이중생활. 한편 늘 씩씩하던 소희가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준벤저스는 걱정하며 집 앞까지 찾아가는데 소희는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싱글맘. 아이 병원비 때문에 밤마다 알바를 뛰는 중. 그래서 아침마다 잠들고 밤마다 일하는 생활.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이 아이가 먼저니까요. 가벼운 캐릭터처럼 보였던 소희. 그 이면엔 묵직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미리의 과거가 밝혀진다. 리본맨 트라우마, 편의점 사건과 후드맨, 그리고 902호 살인 시도. 이 사건들은 미리에게 22년 전 리본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과거 고등학생 시절 친구 지은과 함께 폐가 체험을 갔다가 리본맨의 습격을 받았고 지은은 살해당하고 미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친구의 엄마는 미리를 원망합니다. 친구의 다른 지인은 미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미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번 회차의 제목은 사실상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순간입니다. 5화 마지막 또다시 리본맨으로 보이는 범인의 피해 장면이 등장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욕조 안의 피, 침입 흔적, 검은 후드티, 누군가의 절규. 이번엔 진짜 사람이 죽었어요. 미리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준벤저스 살인방은 이제 단순한 아파트 문제 해결사가 아닌 진짜 범죄 추적자로 거듭납니다. 찰롱드 홈즈 5화는 그동안의 유쾌함을 넘어서 사회 문제, 범죄, 심리 드라마까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춘 회차였습니다. 납치부터 갑질, 위장 잠입, 트라우마, 그리고 미제 살인사건의 부활까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드디어 리본맨 정체에 대한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